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어도비 브릿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포토샵에 대해서 하겠다 그랬었는데, 어도비 브릿지는 그 사진을 분류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서관처럼 내가 내 나름대로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도비 브릿지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름처럼, 이름이 말하는 브릿지라는 이름처럼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브릿지 프로그램에서 사진을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고른 것을 포토샵에서 열어서 어떻게 그 리터치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자세한 리터치에 대한 건 아마도 다음 시간에 더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포토샵에서 사진을 열어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메뉴들의 기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제 툴바가 나오는데 그 툴바의 각각의 기능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정도 하면 아마도 시간이 확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도비 포토샵이라고 인터넷에 치고 그것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 이 부분도 아마도 그 여러분들 센터의 선생님들이 다 해결해 주시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드려서 노트북을 받을 때는 그 이미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포토샵을 가지고서 우리가 사진을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마도 원래는 한 주 정도만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한 주 가지고서 포토샵을 다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시간까지 포토샵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8월 동안의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한 세 번 정도 더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8월 달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캠프를 한번 하잖아요. 그죠? 캠프를 한 다음에 캠프에서는 이제 뭐 재밌게 놀고 여러분들 이제 사진도 많이 찍고, 캠프 기간 동안 되도록이면 많은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저희가 한 번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진정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그 비대면 수업을 하고 지금처럼,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한 번은 야외 촬영을 가서 수업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야외 촬영 때 그 사진을 많이 찍어서 우리가 연말에는 달력도 만들고 작품집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전시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이제 확정되는 대로 우리가 의논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비대면으로 수업하는 거 되게 답답하고 어렵긴 한데, 저도 조금은 더 적응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비대면 수업에 좀 잘 적응하셔서, 그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차례 들어야 돼요. 그죠? 그거를 오늘 들은 거를 다시 한번 그 내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안에서 오늘 배웠던 거를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숙련도가 이렇게 쌓여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수업을 앞으로 오늘까지 한 세 번 정도 8월에 하게 되는데, 좀 너무 지루해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했던 어도비 브릿지에서 사진을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사진 고른 것을 이제 오늘 포토샵에서 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그 폴더에서 자기가 사진을 보관한 데를 찾아서, 저는 이제 2014년 뉴욕 여행이라는 폴더 안에 있는 요 여행 사진을 고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사진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진을 선택한 거예요. 저희가 보다가 지금 제가 요건 한번 손을 좀 만졌어요, 사진을. 그래서 조금
이미 조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조정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옆에 있는 사진을 골라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좋다, 그죠? 요 사진보다 요 사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클릭하셔서 사진에 우클릭을 하면은 연결 프로그램으로 포토샵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토샵으로 여실 수 있고, 오늘은 일단은 카메라 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열 거예요. 카메라 로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은 아니고 포토샵 안에 장착되어 있는 그 사진 리터칭 프로그램이에요. 사진을 리터칭한다라는 것은 사진의 그 밝기나 대비, 그 다음에 선명도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절해서 사진을 깨끗하게 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부분 카메라 로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프로들이 사용하는, 프로페셔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꼭 그렇진 않고요. 이 카메라 로에서 대부분 포토샵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셔서 운 좋게도 그래서 저랑 이제 그 카메라 롤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제 얼굴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가려버려서 여러분들한테 그 프로그램을 설명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얼굴을 지금 빼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로에서 열기를 하면은 열기를 하셨나요? 이렇게 열기를 하면은 카메라 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열기를 하면 카메라 로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열려요. 그죠? 다 열리셨나요? 이런 식으로 열려주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열었던 사진이 나오고 그 사진에 대한 정보들이 이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바 위에 공간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위에 메뉴가 더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기본 사항들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그 고급 메뉴로 들어가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기본 메뉴에서 편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요거 우리 작년하고 재작년에 사진 수업을 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저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종민이는 기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기억력이 좋으니까. 자, 요거를 히스토그램이라고 했어요.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좀 어렵죠.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 사진에 있는 농도의 분포도예요. 이 왼쪽으로 가면은 어두운 부분이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밝은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편차를 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보통 이 히스토그램이 정상일 경우에는 요 정도의 이 곡선이 올라와 있으면 이렇게 산처럼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분포도의 상태인데 지금 이 사진은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봉우리가 맺혀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체적으로 조금 사진이 어둡게 촬영이 되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요 오른쪽 끝에가 굉장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몰려 있어요. 요거는 지금 하늘 부분을 보시면 되게 밝죠. 이 하늘 부분이 너무 밝아서 오른쪽 벽에 붙어버린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 오른쪽 끝에 보면 이런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남아 있죠. 원래 이게 더 밝아져 버리면 이쪽 끝으로 완전히 쏠려 버려요. 근데 지금은 요만큼 남은 상태로 여기 밝은 부분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요 검정색 삼각형이에요. 여기 왼쪽 끝에 어두운 부분에도 검정색 삼각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은 전체적으로 너무 밝은 부분으로 쏠려 있지도 않고 너무 어두운 부분으로도 쏠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요 검정색
그 삼각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노출이라는 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노출바를 밝은 쪽으로 옮기면 저기 사진이 전체적으로 밝아지면서 어떻게 됐죠? 여기 바에 있던 삼각형이 흰색으로 변해버리고 벽에 붙어버렸어요. 이거는 그 가장 밝은 부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정상으로 옮기면은 아까 원래 상태로 옮기면은 요 정도 농도겠죠. 여전히 검정색이고 이게 만약에 완전히 어두운 쪽으로 가면 그래도 조금은 보이나 봐요. 이게 검정이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요거는 그 어두운 부분에 블로킹이라 그래요. 완전히 그 디테일이라 그래서 사진 안에 있는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이 완전히 날아가거나 보이지 않게 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무엇인가는 보인다. 근데 이제 밝은 부분으로 완전히 치우쳤을 때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이제는 조금 그 고급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보면 노출, 대비, 밝은 영역, 어두운 영역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히스토그램을 보면은 밝은 영역이 너무 밝아서 전체적으로 하늘에 그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밝은 영역이라고 하는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은 하늘에 있는 구름이 나타나면서 그 히스토그램 자체도 오른쪽으로 약간 하이라이트 부분이 이동했어요. 그죠?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미지 자체가 멍멍하게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대비를 조금 높여주시면은 대비가 높여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부분이 좀 이렇게 회색빛으로 변했던 것들이 조금 검은색으로 조금 더 변했어요. 이 위에 있는 히스토그램이 좌우로 조금 이렇게 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작업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온도라고 있고 색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온도는 그 색온도예요, 그죠? 이 차가운 색,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좀 따뜻한 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노란색기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왼쪽으로 슬라이드를 옮기면 약간 겨울 같은 차가운 느낌의 색상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게 슬라이드를 5 정도 변화시켰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작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색조는 전체적으로 이제 뭐 그 초록색 계열을 더 많이 쓸 건지 혹은 붉은색 계열을 조금 더 많이 쓸 건지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붉은 색상을 조금 더 가미했어요. 그래서 온도는 플러스 5, 여기 색조는 플러스 11로 했어요. 이거는 요 특정한 사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진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에 맞게 정리를 하는 방법을 조금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밑에 메뉴들을 보면은 텍스처가 있고 명료도가 있는데 요거는 너무 많이 움직이시면 그 사진이 약간 가짜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텍스처를 조금 하면 이 질감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20 이상 올리시면 안 되고 명료도도 20 이상 올리시면은 너무 또렷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요 정도까지만 옮기시면은 사진이 아까 우리가 봤던 사진들보다는 훨씬 더 어떻죠? 조금 더 콘트라스트가 강해진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히스토그램 바로 밑에 보면은 자동이 있고 흑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편집 메뉴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컬러 사진을 컬러로 그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이 사진을 바로 어떻게 해요? 흑백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바로 흑백을 누르시면 이 사진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흑백으로 변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동으로 흑백으로 조절을 해서 사진 이미지를 컬러 이미지를 흑백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잘 따라 하시면 오늘 하는 수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게 사진 수정을 할 수 있고, 사진 수정을 조금 고급스러운 말로 뭐라 그랬죠? 리터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시간에 한 거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들을 해봤어요. 아까 이미지를 컬러로 수정하다가 그 흑백으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컬러로 바꾸고 컬러 작업을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흑백은 체크를 풀고 컬러로만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기본 메뉴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런 메뉴들이었고, 그 다음에 기본 메뉴를 닫아 보면은 요 밑에 광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카메라에 달려있는 렌즈의 문제를 제거해 주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색수차를 제거하고 프로필 교정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뭐 일치하는 일치하는 렌즈를 찾을 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카메라가 뭐였었냐면은 올림푸스 카메라였어요. 근데 올림푸스라는 메뉴가 여기 안 들어있죠. 제 카메라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카메라들은 다 캐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캐논에 들어가서 요거를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카메라, 요때 사용했던 카메라는 올림퍼스였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동에 들어가시면 그 왜곡을 이제 수정한다거나, 왜곡을 수정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볼록 렌즈로 쓴 것처럼 되고 오목 렌즈로 쓴 것처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제로로 해 놓을게요. 정상적으로 아무것도 만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갈게요. 비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부를 어둡게 할 건지 혹은 밝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주변부가 이렇게 약간 어두워지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요즘에 이제 작가들이 일부러 이렇게 사진을 조금 옛날 사진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네팅 효과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라는 메뉴가 있고, 도형이라는 메뉴는 사진이 이제 왜곡이 됐을 때 조금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수동 변환을 하면 수직은 이런 식으로 사진이 세워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0으로 해 놓을게요. 근데 요 작업을 하기 전에 요 오른쪽 메뉴에 보면은 요 자르기 메뉴가 있어요. 자르기 메뉴. 이 자르기 메뉴에 들어가서 일단 자르셔야 좀 전에 했던 이 도형을 수직으로 변환시키거나 수평으로 변환시켜도 바르게 전환될 수 있어요. 바로 좀 전에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하면은 옆에 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죠? 근데 요거에 들어가서 요걸 잘라내면은 좀 잘라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잘라내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아무리 만져도 옆부분에 남는 것들이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너무 많이 세웠죠. 다시 눕혀 볼게요. 그러니까 수직의 형태가 약간 왜곡이 된 걸 바로잡아주는 메뉴예요. 다시 0으로 하겠습니다. 이 수평은 뭐냐면은 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의 이 그림의 느낌이 이렇게 조금 변화될 수 있게 오른쪽에 더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하시면 왜곡이 너무 많이 생겨서 사진이 원래 가지고 있던 특징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만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메뉴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효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효과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광학은 빼고 효과라는 메뉴를 보면 효과 안에 그레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레인은 뭐냐면은 사진 안에 입자가 얼마나 거칠게 만들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진이 조금 거친 옛날 사진처럼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네팅은 주변을 이렇게 어둡게 할 건지 밝게 할 건지, 아까 왜 우리 다른 메뉴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이게 어떤 메뉴였었죠? 광학에서 비네팅이 있었어요. 광학 메뉴에서 비네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효과에서 비네팅을 하는 것이 범위가 훨씬 더 커요. 그죠? 마치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정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면은 보정은 이제 색상에 대한 보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전체적으로 아까 위에서 만졌던 것처럼 색조가 더 붉게 할 건지 혹은 녹색조가 더 많이 나오게 할 건지 그다음에 빨강 메뉴도 조금은 그 채도를 뺄 건지 채도를 빼면 어떻게 되죠? 약간 흑백 이미지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색조도 녹색을 약간 녹색 계열을 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녹색의 채도를 낮추면 사진 안에 있는 녹색이 다 빠지게 돼요. 채도라고 하는 거는 그 색의 순도를 말하는데 그 순수 채도를 낮추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색조가 완전히 사진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이 사진은 지금 전체적으로 붉은색 건물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붉은색의 색조를 빼게 되면 그 약간 노란 색조들과 초록 색조는 남아 있고 나머지 붉은 색조들은 거의 다 흑백 이미지처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내용만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지고는 굉장히 짧은 수업이었었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일일이 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너무 많이 빼는 것 자체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하나 오늘 배웠던 것들을 점검하고 만져보고 직접 사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혹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저한테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우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복습을 해볼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되도록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완벽하게 습득할 수 있고 메뉴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이 명령어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복습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서 잠깐 끊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고 또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포토샵을 제대로 기능별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반복 학습하시고 여러 장의 사진들, 다른 이미지들을 꺼내 오셔서 일일이 하나씩 적용해 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변화들을 비교해 보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꼭 이 반복 학습하셔서 복습 잘 하셔서 그 포토샵의 기본 기능 오늘 뭐 했죠? 포토샵의 그 카메라 로 프로그램 안에서 사진을 어떻게 보정하는지, 리터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자세히 더 공부를 해서 확실하게 익히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잘 반복 학습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